자유와 제1 멘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광복절 경축사를 마치고 서둘러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광복절 행사 마치고 병실 도착 20분 뒤에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버지 윤 교수가 마지막 말로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여부를 떠나서 참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감정은 상당히 깊고도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잘 좀처럼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 역시 아들을 대하는 감정을 특히 한국 아버지들은 잘 숨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정하 의원님,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윤기중 명예교수께서 대통령이 된 아들을 향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야, 이거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어제 인전 저 소식을 접하고 매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나는 정말 철없는 아들이었고 참 못된 아빠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이게 부자지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그리고 뭐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검사가 된 아들을 향해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의식이 있을 때 하셨던 그 한마디가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히 깊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친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면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지금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매번 무슨 고민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때 어려서 뭐 이렇게 쭉 크면서 우리 아버지도 많이 실망하고 많이 좀 대견했을 때도 있고 그 순간순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크는 애를 보면서 또 막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래요. 예, 아마 윤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마치고 서둘러 세브란스로 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황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옆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브란스 병실에 도착하고 20분 뒤에 아버지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별세를 하게 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특히나 이제 윤기중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아들인 윤 대통령과의 추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아빠 연구실에서 학창 시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학숙제하던 기억부터 뭐 시험 잘 못 보고 와서 엄마한테 혼났는데 밖에 나가서 아버지 퇴근하시는 거 기다리던 추억들, 이런 추억들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주변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그런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인 윤 교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젊은 아빠와의 추억을 회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돼서 이제 징계를 받는 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핍박받는 모습을 아버지인 윤 교수가 옆에서 보시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사실 별다른 말씀 이렇게 안 하셨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님이 굉장히 속이 깊으신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들이 30 넘어서까지 고시 공부하고 앉아 있으면 속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희 어머니 시험 떨어지니까 너 어떡하냐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어차피 공부 계속할 생각 아니었느냐. 그러면 뭐 그 대학 교수 되고 그럴 생각이었으면 나이 많아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시험 좀 늦어도 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윤기중 교수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법시험 늦게 됐잖아요. 그럴 때 좀 깊게 그걸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윤기중 교수님이 그 연세가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연세가 같으신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대학에 계셨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 대학은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돈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저희 아버지 연구실에 가서 뭐 이것저것 책도 보고 그랬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저하고 많이 놀아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 집도 연대 근처 신촌에서 살고 계셨었으니까 윤 교수님 제자들하고도 교류가 더 많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옛말에 천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실감 못 하실 텐데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외교적인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래저래 생각이 나면서 더 마음에 이제 무거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통령실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고 윤기중 교수님은 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원로 학자 석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고비마다 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이고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오래전 일이죠. 일본의 히토스바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한국통계학회 회장, 한국경제학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전 그 장면이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되기 직전 이 대선 투표 때 아버지를 모시고, 원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장에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한 투표장에 갔는데, 사실은 윤기중 교수님이 저랑 같은 아파트 사세요. 아. 이제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왔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으니까 예, 예. 연대가 있는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같이 이제 아버지랑 저도 살고 이제 윤 대통령 아버지, 그래서 저 모습을 저는 이제 직접 보셨구나. 동네에서 봤는데 굉장히 각별하더라고요.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버지를 모시고 저 투표하는 저 장면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과연 대통령은 당시 후보였죠. 누구랑 같이 나와서 투표할까? 부인이랑 할까? 혼자 할까? 그랬는데 결국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정말 이제 중요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인상 깊었는데, 저 장면이 좀 생각나네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일대예요. 보궐선거였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완전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은,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지만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잖아요. 저 걸음걸이도 혼자 못 걸으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부친께서 꼭 투표를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누가 좀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그렇게 모시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꼭 투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 그다음에 내가 투표를 하면서 또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투표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이제 기운 없을 때 가끔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모시고 다닌 적이 있는데 착한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어려서 있었던 일, 그다음에 아버지가 조금 건강했을 때 있었던 일, 뭐 이런 건데, 저게 짧은 순간 댁에서 모시고 와서 투표하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런 순간이었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윤 교수님도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대선을 거쳐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더 견디지 못하시고 예. 떠나신 거죠.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도 잘 마무리하시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또 미국 가셔야 되잖아요. 큰 일이 또 있으니까. 우리 나라 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게 윤기중 교수님은 각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윤 대통령이 공식 정상에서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화이팅!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요. 저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삶에서 가장 큰 멘토가 되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버지하고 늦게까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뭐 고시 떨어지고 뭐 이래도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반주도 좀 하시면은 저도 조금 얻어먹고 아버지하고 술 먹으면서 아버지 얘기도 많이 듣고 대화를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했고요.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연세의 교정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어찌 보면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아버지시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안 된 아버지긴 합니다만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누구나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는 내 아들에게 잘 자라서 고맙다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로서의 삶이 참 헛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라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말하는 거 보면 좀 부자지간이 굉장히 각별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는 아버지하고 저 부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갔던 기억. 배를 타면 여름에는 장티푸스가 있어서 같이 주사를 맞고 예. 그때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12시 넘게 배가 들어올 때는 도장을 찍어서 집에 갔고 그런 어릴 적 기억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상당히 깊이 남아 있고 지금 이제 그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큰 숲이었고 정치적 지주였었고 지금도 보면 국정 철학의 큰 하나의 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로서 시카고 학파의 맥을 잇고 있거든요. 예. 자유방임주의, 밀턴 프리드만을 권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런 맥을 이제 하나 갖고 있다는 거하고 어릴 적에 자기가 놀던 터가 대학이었다는 것이 그래도 윤석이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 개구장이로 하면서도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을 쌓아주셨고 물론 뭐 고시 공부는 늦게 이루어졌으나 크게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또 그 뜻에 어쨌든 과정이 어찌됐든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적 비전이 자기를 걔를 잇고 있다. 즉 정신적인 맥락을 함께 한다는 데 대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자라 주었구나라고 하는 단순히 대통령 되었어가 아니라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자기 아버지의 정신적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훨씬 아버지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부분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아들이 아무리 이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어도 그 직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아들로 보이나 봐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그래도 돌직구쇼를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 아버지가 아직 어린 아들로 아버지 눈에는 보이시나 봐요. 항상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겸손하라, 항시 겸손하라.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이렇게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 거 보면 윤기준 교수에게도 아마 눈에도 윤 대통령이 돼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어린 시절 아들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한편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그림 그려도 마음에 안 들었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아버지이고 또 사실은 90이 되든 100이 되든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100세 부부가 100세 이혼을 했대요. 자식들의 영향을 끼칠까 봐. 99세까지. 99세까지. 이혼을 못하고 참고 있다가. 그런 농담이 있듯이 여전히 부모들한테 자식은 상당히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 윤기준 교수님과 함께 찍었던 이 추억의 사진들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고 윤기중 교수와 이제 모친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학창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윤 교수님과 함께 등산 가는 모습, 그리고 머리를 이제 빡빡 깎은 학창 시절의 윤 대통령 모습, 그리고 이제 장성한 윤 대통령이 아버지 윤 교수와 함께 등산을 한 모습. 왜 아빠 아들이 사진 찍을 때는 안 웃는 거죠, 꼭. 엄격한 모습. 그리고 이제 공직에 있을 때 검사 시절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진들도 다시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윤기중 교수님이 직접 찍은 이 사진이 저는 눈길이 가던데. 그러니까 아기 사진이에요. 윤 대통령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젊은, 아직 어리죠. 어린 아빠가 딱 나를 닮은 신생아가 나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직접 어린 시절에 윤 대통령을 찍은 사진입니다. 윤기중 교수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생각도 나고 장난꾸러기 아들 생각도 나고 동시에 그러죠? 아이고, 저희 아버지는 뭐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두셨고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렇게 뭐 역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또 뭐 아들은 학생운동에서 수배되고 감옥 가고 아버지는 경찰이고 뭐 이런 그 좀 불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 젊었을 때 생각을 아까 잠깐 했었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도 아직 건강하시고요. 또 늘 노심초사하세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고쳐 겪는 거 또 뭐 할 말 했다고 여기저기서 또 이제 시비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혹시 기죽지는 않을까 되게 노심초사하시고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저 일에 대해서 저희 당도 조의를 표하고 또 이재명 대표와 당의 지도부가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습니다만 정치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영 나누고 여야로 나누고 정부와 야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상중이 되면 서로 그럼요. 이제 어떤 정쟁을 자제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민주당도 원래 오늘 오전에 1특검 4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각종 현안들을 묶어서 이거를 이제 촉구하는 원 내에서의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어제 긴박하게 취소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상임위가 이제 오늘부터 사실 시작돼요. 그럼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상임위마다 지금 뭐 정부가 잘했네, 대통령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시간들을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걸로 상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들을 의원들끼리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상황은 여전히 여야가 날카롭습니다만 상중에는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명복을 비는 그런 것은 정치권에서도 역시 그 금도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부친상은 처음이라고 하고 3일간 가족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윤기중 교수님은 정신적인 기둥이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아버지 윤기중 교수님은 아들에게 한 말, 부정한 돈 받지 마라. 대통령 취임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를 수행하라. 라는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굉장히 근본적인 이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사실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심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이제 해주셨군요. 특히나 박정화 의원님, 윤기중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기절해서 이튿날 등교하지 못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까 사진 봤지만은 그 등산 가서 이 등치를 보면은 그 교수님보다 대통령 몸집이 엄청 크잖아요, 벌써.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마당에서 그냥 오는 거를 들러매갖고 업어쳐서 거의 뭐 다음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윤 충격이 대통령이 컸다고 하고 그다음에 엄격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 이 선택할 자유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주고 그걸 갖고 일종의 윤 대통령이 검사시설 유배가 있을 때 뭐 계속 보시기도 했지만 김지아 선생의 오적이라는 글도 직접 읽어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버지 연구실 가서 공부했던 이런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내면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업어치기를 해갖고 혼을 낼 정도로 엄하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는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왜 잔디에 이렇게 물 주는 고무호수 있잖아요. 예. 고무호수로 이렇게 대통령을 또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화도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그 부자지간에 많은 추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아까 그 앵커가 겸손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른께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고 짧지만 예.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는 말에 참 그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애는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막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지름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게 아마 우리 앵커 부친께서는 겸손해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 윤기준 교수께서는 부정한 돈 받지 말아라. 국민들한테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들로 전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대통령이 있게 했고 우리 앵커도 있게 했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선대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업어치기 당해서 다음날 학교 못하고 누워있을 때 엄청난 인생의 교훈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드렸잖아요. 장례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치러지고 경축사 마치고 행사 마치고 서울대병원으로 아버지 입원해신 서울대병원으로 대통령이 서둘러서 갈 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대병원을 향했을 텐데 그렇죠. 그때의 이런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그 길지 않은 길, 그 발걸음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을까 싶어요.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이게 머릿속에 20분이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한 뭐 2년, 20년 이게 막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제가 처음 그 당의 공천을 받고자 경선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원주에서 막 그 정치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수도권 쪽에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안 좋다는 말씀을 듣고 막 그 경선 중에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조금 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번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 아버지의 아구의 인연들이 이렇게 막 생각나던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취재 기다리듯이 정리해서 대통령이 부친을 언급했고 옛날 어린 시절을 회고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매일 그게 이동하는 20분간 주마등처럼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